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온이 또 다시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온차가 좀 크니까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소중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4가지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글이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운행했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가 최근에 대세가 돼서요. 이걸로 지금 승부수를 노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과거에 2000년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엑슨모빌이 그 업계에서도 지금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자, 네 번째,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도 다시 확진하고 있어서 일일 확진자 35만 명으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별로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은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구글이 세계 최초 무인 자율 주행차를 갖다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사람을 안 태우고 빈 상태로요. 자율 주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갖고 심지어는 콜로 호출하면은 택시를 탈 수 있는 무인 시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구글이 세계 최초 무인 자율 주행차를 공식적으로 운행 중에 있어 갖고요. 피닉스에서 시작해서 시범 서비스 이용자도 1,500명 지금 테스트하는 상태입니다. 자, 수주일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앱으로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한 시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웨이모가 운전석에 사람을 탑승 안 시키고요. 무인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10월 8일 날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회에서요. 호출 택시 서비스를 예상해 갖고 운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자율주행차를 갖다 시험한 것은 거의 오랜만에 거의 5년 만에 지금 다시 시행한 건데요. 최초에 이제 지금 5년 동안에는 처음에는 세 대의 차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태로 해갖고 운행을 하는데 2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대로 차를 늘려갖고 또 1년 동안에 한번 시험 주행을 해보고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평균 1,500회 차량을 운행했고 그 중에 5에서 10%는 완전히 사람을 안 태운 무인 상태로 운행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웨이모가 확보한 자율주행 호출 택시는요, 한 300여 대 정도 있고요. 승객은 웨이모 원 앱을 통해 갖고 한 대를 갖다가 콜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인 차량은 무인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무인이 되지만 항상 그 제가 보니까 승무원 옆에 타갖고 이상 할 때 케어하게끔 지금 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태 대비를 해서 직원이 운행 사항을 원격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는 8개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가 올 초에는 사모펀드 및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유치 받았고요. 이번에 구글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를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요. 이번에 했던 웨이모, 또 자동차의 포드, 크루즈, GM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4개 업체가 지금 자율주행을 갖다 진행 중에 있는 세계의 주요 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아갖고 오프라인 매장, 특히 이제 의류 매장들이죠. 의류 매장이 온라인은 괜찮게 팔리는데 오프라인 쪽에는 고객이 안 가니까. 그래서 리바이스라든가 타밀 피거가 의류 업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소비자의 타겟, 실시간으로 지금 소비자하고 채팅을 하면서요, 판매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상황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방송. 제가 한 5년, 10년의 과거에 있어요. 매장 안에서 리얼하고 버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물건 팔고, 보여주면서 물건을 갖다 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자 실시간 채팅하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타밀 피거 방송에
1,400만 명이 접속했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1,400만 명이 접속해서 그 실시간 그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의료업계는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계 중에 하나.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은 의식주에서 유일하게 먹거리는 생존해야 되고 매일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먹거리, 후레쉬라든가 집 앞 갖다 주는 거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또 배송해 주는 것도 늘지만요. 옷 입는 거는 뭐 알기 쉽게 하면 3개 입을 거 하나 줄이지. 뭐 신발 신는 것도 뭐 이거 조금 더 그냥 있는 걸로 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발, 의류 관련 상품들 계속 조금 판매량이 저조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패션 모델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갖고 가을 컬렉션을 소개하기도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소비자와 실시간 채팅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자는 지금 계속 미국도 줄고 한국도 지금 줄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지금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국에서 뭐 이거 그 전에 했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왕이라는 인플루언서가 활약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주류가 된 것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도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 할인 판매 기간 뭐 한 13일, 14일이네요. 맞춰갖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 이제 곧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최대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QVC, 큐레이드 리테일 매출을 갖다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 세계는 이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 갖고 기존의 판매 방식, 기존의 영업 방식, 기존의 채널 방식들이 아무튼 그냥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세대는 15년 전에 미국이 시작했고 거의 한 10년 훨씬 전에 일본이 했던 온디맨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들은 팔리지만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상품들은 계속 재고가 될 거고 제조업체도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해갖고 상품이 팔리면은 경쟁력에서 살아남는데 안 팔린 상품은 부동 재고로서 과잉 재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업체, 어떤 기업들이 지금 빨리 해서 상품을 갖다가 매진시켜서 계속 인기 상품을 만드냐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엑슨모빌이 미국의 최대 1위 기업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미국의 이제 포추니는 2000년대 지나갔고요. 포추니아는 기업 랭킹을 보면요. 엑슨모빌이 1위 시대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오래 있었습니다. 그만큼 5일에 큰 회사였는데 엑슨모빌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추락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왔죠. 또 지금 저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보면은 어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도 그렇고요. 저유가의 엑슨모빌의 경영 상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말하자면 2010년대에는 제가 보기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엑슨모빌이요. 최근에 미국 최대 기업의 자리를 라이벌인 쉐브론한테 뺏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엑슨모빌의 신종 코로나 대응에 뒤집는 상황도 있고요. 또 수년 동안의 에너지 트렌드의 변화에 치명타를 맞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마다 좀 다르지만은 기업들은 항상 투자하면은 경영다각화를 해갖고 포트폴리오에서 물론 이제 사업을 하면은 집중도 해야 되지만은 그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잘 읽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0월 9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의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은요, 엄청 떨어졌네요. 1,4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쉐브론은 1,424억 달러를 164조 원이라 이거 뒤추락하면서 아마 역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 시총 1위는 엑슨모빌이 아니라 쉐브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장의 변화와 대응 속도에 늦게 움직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다가 경쟁 기업한테 이제 자리를 빼앗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장기 기업 전략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단기 전략은 1년이고요. 중기 전략은 2, 3년이고 그 다음에 장기 전략은 5년에서 10년을 보는데 최근에는 사실 중장기 전략에서 5년, 10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서 2, 3년 안에 우리가 중단기 전략을 하면서 경쟁 기업과의 경쟁 우위 확보도 필요하고 자사의 어떤
영향을 강할 수 있는 경영 전략 같은 걸 갖다 계속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예측을 못한 상황이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확실성 시대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어때요? 수혜 기업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추락하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재무 관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업은 유동성 자금이 너무 중요하고요. 캐시 플로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엑슨모빌은 뭐 그냥 공격 경영은 했지만은 개발 프로젝트가 동일한 업종의 프로젝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독이 돼서 계속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은 한 5월 정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뭐 30달러 선까지 추락하고 2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이 유가에 관련된 기업들, 석유 관련 회사들은 지금 치명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지금 가을 시즌이 되다 보니까 환절기에다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는 진짜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자, WHO 세계보건기구가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35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금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월 9일에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월 9일 날 35만 76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은 33만 8,779명이니까 숫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일 확진자 35만 명은 지금 처음이고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만 해도 한 약 11만 명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보니까 확진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월 12일 기준 데이터, 어제 데이터를 한번 좀 다 갖고 왔습니다. 첫째,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는 3,778만 명이고요. 사망자는 108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확진자가 24,703명, 사망자 4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위 1, 2, 3, 4를 보니까요. 미국이 799만 명에 21만 9,695명. 2위 인도가 712만 명에 10만 9,184명. 자, 브라질 509만 명에 15만 명 정도. 러시아가 131만 명 확진에 22,722명이 사망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인구가 많은 미국 3억 3천, 인구가 13억 8천이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인구가 2억 1천만 명 정도,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의 러시아.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지금 급격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결국은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확진자의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숫자를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지금 5개 국가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태국 인구는 한 약 7천만 명인데요. 확진자 3,641명에 사망자가 59명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베트남 인구는 9,800명인 나라가 1,109명이 확진돼서 35명 사망. 자, 3위는 대만입니다. 2,381만 명 인구인데요. 527명 확진에 7명 사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뉴질랜드 인구는 482만 명에 1,871명 확진에 25명 사망. 자, 5위는 거의 이제 사망자가 제로네요. 캄보디아입니다. 인구는 1,671만 명인데 사망자가 283명에 죄송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283만 명에 사망자가 제로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좀 다르지만은 이 5개 국가들은 인구도 많은 거에 비해서 그래도 방역하고 이 상태가 잘 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큰 변동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보니까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인구가 많고 어디 위생이라든가 방역이 잘 안 돼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공장이 중국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인도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영향이 지금 700만 명 이상 돌파했고, 이 상황이 계속 지금 가속된다면은 조만간에 뭐 800만 명, 미국을 앞서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걱정이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이제 많을 때는 일이 한 9만 명, 10만 명까지 확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걱정돼서 최근엔 7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 뉴델리나 뭄바이, 푸네 등에서 감염자가 폭증했는데 최근에는 벵갈루루나 남부의 케랄라주,
신규 확진자가 뭐 4천에서 1만 명씩 늘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특히 인도 쪽으로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하루하루 건강히 잘 보내십시오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 갖고요. 하루 생활할 때 오늘 이제 내가 이제 하루 건강하게 잘 보냅시다 하면서 좀 화이팅 하시고요. 그다음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것들 또 이것저것 업무라든가 좀 쉬고 싶은 거 이걸 온오프를 좀 잘 하시면은 그래도 좀 면역력도 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조철희 박사가 들려주는 글로벌 세상 이야기 10월 13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수목금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계속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